안녕하세요. 재민통합내과 정형외과의 내과원장 조문숙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연령별로 체크를 해야 되는 미리 검사하는 항목, 또 이거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서 병원 가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우리가 사실 보험은 많이 내잖아요. 실손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들을 많은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 보험을 드는 그런 마음이라면 병을 예방하는 쪽으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체크를 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 환자를 오랫동안 치료하다 보니 예방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런데 그 예방도 그냥 무턱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검사 항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는 제발 부모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40대, 50대, 60대는 40대, 50대는 본인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50대, 60대, 70대, 60대 지나면은 자식이 부모님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큰 병을 당해서 결국은 예방이 가능한 병을 맞닥뜨려서 삶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연령별로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지금 10대에 건강검진을 체크해야 될 거를 말씀드릴 건데, 10대면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부분의 10대는 중고등학생은 병이 없는 때 맞습니다. 1년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병이 없는 때가 맞는데, 그 생애에 비만이면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 넘어가면 그건 비만이거든요. 25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비만 아동은 반드시 혈압을 측정하셔야 되고 당뇨병을 측정하셔야 되고 콜레스테롤, 간 수치를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2번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그 당뇨병, 어머님은 당뇨병이고 아버님은 고혈압인 환자의 아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학생을 검사를 했더니 혈압이 높은데 콜레스테롤 높고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데 놀랍게도 심전도에 이상이 보였어요. 심전도에 별 문제는 아니지만 부정맥이 하나씩 뜬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본인이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되면 자주 가슴이 막 좀 답답하게 있어서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결국 확인을 해보니 얘는 비만도 있고 가족력도 있지만 제일 그 위험 요인은 짜게 먹는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좀 교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검사를 다 하고 난데 혈압약을 썼어요. 혈압약을 쓰고 지금 한 2달째 됐는데 너무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생겼던 그 부정맥이 없어졌어요. 사실 10대는 혈압약을 쓴다고 해서 평생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얘 식습관을 교정하고 운동을 하고 자기 이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식습관을 교정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하고 배달 음식을 좀 시켜 먹는 거, 외식을 좀 줄이고 집에서 그냥 삼삼하게 전혀 짜지 않게 주로 다 이제 집에서 좀 먹이려고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는 역시 10대, 물론 제가 본 거는 한 23살 때 봤어요. 그런데 얘의 문제는 10대부터 발생한 거예요. 100kg가 넘습니다. 애가 키는 180 정도 되지만 100kg 넘어가면 비만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얘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머리가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실 남자애들은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어머니께 얘기하면 사실 어머니께서 그 애를 좀 한 번쯤은 병원에 좀 데리고 가세요. 15살 이상에서 얘가 머리 아프다, 좀 비만이다, 그러면 제발 병원에 한 번은 좀 데려가세요. 그래서 얘가 혈압이 있는지 혈당이 높은지 콜레스테롤 어떻는지 간 수치가 어떤지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혈압 치료를 안 하면, 우리 지난번에 혈압에 대한 그 표적장기가 뭐라고 제가 혹시 기억하시죠? 혈압을 치료 안 했을 때 표적장기는 어린이나 애나 똑같습니다. 혈압이 있으면 표적장기는 머리, 뇌혈관, 눈의 망막혈관, 심장,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 하지에 대동맥, 동맥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 이런 게 전부 다 고혈압 치료를 안 했을 때 표적장기잖아요. 이 학생이 100kg가 중고등학생부터 넘으면 이게 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얘가 머리가 아프다, 어떤 때 울렁거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를 한 번쯤은 혈압을 재봐야 되는데 혈압을 측정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병원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주로 이제 시험 기간에 더 심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아마 조금 방치가 됐나 봐요. 그리고 젊은 애가 무슨 혈압이야 이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요즘 이걸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요즘은 젊어서 병이 없고 뭐 연세 드신 분한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먹는 게 너무나 제 생각은 그냥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 너무나 그 배달 음식이나 아니면은 밖에서 외식하는 음식이 너무나 고칼로리에 고열량식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끔 한 번은 괜찮은데 연달아서 되면서 애들이 비만이 되는데 그 비만하고 연관돼 있어서 동반되는 질환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젊었으니까 무슨 병이 있냐, 젊었으니까 무슨 혈압이냐 이렇게 하셔서 방치를 하시면 이 혈압에 대한 표적 장기에 누적되어 있는 나쁜 거는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얘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파서 토할 것 같아서 병원에 온 거예요. 속이 안 좋다고 왔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후인데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금요일 오후에 피를 뽑으면 저희 결과가 토요일은 반나절만 진료하니까 결과 검사를 놓지 않죠. 월요일 날 검사가 들어가요. 하루에 한 번 저희가 빨리 들어가는데도 월요일 날 검사니까 화요일 날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얘가 혈압이 왔을 때 220에 120이에요. 머리가 아파요. 너무 울렁거려요. 메스꺼려요 하는데 혈압이 220에 120. 이 혈압이 언제부터 높았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1년 전에 뭐 높은 얘기는 좀 들었는데 좀 앉아서 쟀더니 좀 괜찮아서 그다음부터는 병원에 안 갔어요. 근데 너무 머리가 많이 아프고 지금은 막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나와야 무슨 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를 하고요. 이 환자를 이게 결과가 화요일 날 나오니까 사실 화요일까지는 지금 금, 토, 일, 월 4일이나 그냥 보내야 되잖아요. 5일까지.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나 심전도만 일단 보고요. 엑스레이 심전도 보고 그나마 조금 괜찮다는 약 그냥 제일 작은 거 그냥 하나를 칼슘 채널 블록이라고 있거든요. 그냥 하나를 일단은 그랬는데 화요일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오시기 전에 월요일 날 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환자 검사 결과 어떠냐고.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오전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결과 나오는 걸 봤더니 놀랍게도 BUN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크레아틴인이 정상의 일정봉을 잘 안 넘습니다. 우리 앞에서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신장 기능 검사. 근데 이 크레아틴인 수치가 5 이상이에요. BUN이라고 하는 수치가 거의 많아봐야 20을 안 넘는데 이 환자는 7, 80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급성 신부전인 상태예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토요일 날 저녁에 결국은 애가 의식의 변화가 와서 대학병원에 가서 바로 콩팥 기능이 너무 나빠서 바로 그냥 응급으로 중환자실에서 투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대 청소년들의 그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은 사실 자기들이 먹는 거를 그게 나쁜지 좋은지를 모르고 먹고 있어요. 그냥 내 하는 일이 바쁜 거예요. 학교 다니고 친구 만나고 학교 생활하고 시험 치고 공부하기 너무 바빠요. 결국은 그 바쁜 생활 속에서 얘가 10대가 막 내 건강을 생각하고 혈압을 재보고 혈당을 찔러보고 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제발 부모님들께서 체크를 좀 해주세요. 부모님들께서 애를 데리고 와서 방학 때 한 번쯤은 검사 비용 얼마나 안 됩니다. 보험으로 10만 원, 20만 원 넣지 마시고요. 그거는 넣으셔도 되는데 적어도 기본 검사만이라도 다 애들을 데리고 와서 특히 비만 아동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검사를 좀 해주세요. 혈압도 측정을 하고 한 번 혈압 쟀다고 괜찮다고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비만인데 한 번 혈압이 괜찮다? 그러면 그때는 괜찮지만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런 검사 한다고 해서 보험이 되는 검사도 있고 안 되는 검사도 있죠. AB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험을 안 해주니까 보험을 안 해줘도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럼 몇만 원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한 10만 원 안에서는 검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6개월 단위로 비만이면은 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비만이 아닌 아동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런 병 때문에 문제가 되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차라리 어머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자식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본인이 고혈압 당뇨병이면 꼭 자식 데리고 와서 검사를 시켜요. 제가 지금 보는 환자들이 대부분은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냥 너 한번 가보라. 뭐 같이 안 와도 좋아요. 뭐 18, 19이면은 혼자 와도 되죠. 그러니까 꼭 보냅니다. 보내서 원장님 얘 검사를 좀 해주세요. 그러고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전부 다 괜찮습니다 하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비만 아동들은 물론 비만이니까 보내는 거는 맞아요. 비만이니까 보내는데 보내는 아동 중에 한 명 정도, 1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다 정상입니다. 근데 저는 다 정상이라고 본 케이스가 거의 없고요. 간 수치 나빠요, 콜레스테롤 높아요, 혈압이 높아요, 당뇨병 전 단계에 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다 교정이 가능해요, 10대는. 그러니까 제발 부모님들께서 10대라고 10살 중고등학생들 절대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얘가 아프다고 하거나 불편하다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셔서 꼭 기본 검사를 한번 해 주시라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정말 부탁이에요.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한 번은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